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7권 파트 5. 전두환과 오공잔혹사 10번째 마당.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집권 중반기에 유화 조치라는 것을 취했다. 1983년 12월에 유화 국면이라는 게 나타난다. 1983년 12월 21일 이른바 학원 자율화 조치가 발표됐다. 1980년 57 쿠데타 이래 1983년 말까지 학원에서 제적된 1343명에 대해 복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날 12월 22일 공안 사건 관련자 172명이 특별 사면과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고 142명이 복권됐는데 그 중에는 학생 운동으로 수감돼 있던 131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에 더해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100명에 가까운 해직 교수의 복직이 허용됐다. 예컨대 사학계의 경우 강만길 선생도, 정창열 선생도 다 이때 복직이 허용됐다. 1984년 2월 25일에는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중 202명을 해금했다. 1년 전, 1983년 2월, 250명을 한 차로 해금한 데 이어 이때 두 차로 해금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나흘 후인 2월 29일에는 학원에 상주하던 사복경찰이 철수했다. 3월 1일에는 구속 학생 158명을 석방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1983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유화 정책을 쓴 것이 대학에서 시위가 줄었기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 1982년 부미방 사건을 얘기했지만 시위는 1982년 2학기에도 1983년에도 계속 일어났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대학가에서는 1982년 9월에 들어서면서 일본 나카소네 정권의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항복한 후 가장 심각한 교과서 왜곡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항해 시위가 9월 8일 고려대생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일어났다. 1983년 상반기에도 시위는 계속됐다. 교내 시위는 3월 7일 동국대에서 시작돼 여러 대학에서 벌어졌다. 5월 11일 서강대와 전남대 학생 시위에서는 주동자들이 창틀에 밧줄로 몸을 묶거나 도서관 4층에서 등산용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위를 주도했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희생도 커졌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많게는 수십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1983년 12월에 유화 국면이 나타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983년 11월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고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게 돼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완화 조치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이야기들을 했다. 또 일각에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학생운동은 1982년, 1983년에 이어서 1984년에도 계속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유화 정국에 맞춰 학생운동 진영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됐던 학생들은 복학추진위원회, 복교대책위원회 등을 만들며 학원 민주화를 요구했다.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에 이어 1월 25일에는 경인 지구의 20개 대학 제적 학생들이 통합복교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2월 11일에는 전국적 조직체로 제적생 복교 추진 지역 대표자 전국협의체가 결성됐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전두환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활동을 그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하게 된다. 특히 1984년 5월 17일에는 서울의 1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격렬한 교내 시위를 전개한 후 서대문 로터리, 청계천 5가 등에서 가두 시위까지 했다. 그 다음 날인 5월 18일에는 전국 22개 대학 학생들이 광주항쟁을 기리는 집회를 열거나 가두 시위를 했다. 1984년 하반기에 학생운동의 활력은 대단했다. 학생들은 학생회나 학생운동단체 조직뿐만 아니라 노학연대에도 적극적이었고 과감한 정치투쟁을 벌였다.
그와 함께 노선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념투쟁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됐다. 이러한 폭발적 활력에는 1983년 연말 이후 유화 국면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줬지만 1970년대부터 축적돼 온 것이 기본 바탕을 이뤘다. 전국도 1983년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보였다. 1983년 5월 2일 김영삼은 장문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건 외신에만, 그것도 16일에 가서야 AP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5월 18일 광주항쟁 3주년을 맞아 김영삼은 단식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57 쿠데타 직후인 1980년 5월 20일 시작된 김영삼 연금은 이듬해 5월 1일이 돼서야 풀렸다. 연금이 풀리자 김영삼은 김동영, 최형우 등과 산행을 시작했다. 정치 활동 피규제자들을 중심으로 민주산악회를 만들었는데 1982년 5월 31일 김영삼은 다시 연금됐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83년 5월 18일, 김영삼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단식을 시작한 것이다. 단식 23일째인 6월 9일, 김영삼은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그것은 정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걸 의미했다. 김영삼의 단식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김대중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다. 단식을 할 때 이미 미국에 있는 김대중과 실질적으로 다시 연대하게 됐는데 1983년 7월 김영삼은 김대중 측근인 김상현을 만나 함께 민주화 운동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1979년 유신 말기처럼 양김이 협력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양쪽에 깊이 자리 잡았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1984년에 들어와 민주화 투쟁 기구를 만들기 위한 8인 위원회가 출범했다. 김영삼계 사인, 김대중계 사인이었다. 김영삼 단식 한 주년이 되는 1984년 5월 18일 민추협이 발족됐다. 1985년 22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의 신당이 엄청난 선거 바람을 일으키면서 민주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17권에서는 5월 광주 이후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의 집권 전반기를 다룬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밝혀야 할 사안은 지금도 적잖게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번번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5월 광주를 어떻게든 폄훼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날뛰고 있다. 5월 광주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5월 광주의 진실을 잊으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